자, 이번 강좌에서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도형에 대한,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위치를 파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둘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형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도형이 만난다 라고 한다면 이들은 바로 교점을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 교점이 몇 개냐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교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방정식의 꼴로 우리가 읽었을 때 이 방정식이 실근이 있다 라는 이야기하고 또 통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몇 가지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된 상태니까 금방 파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예문을 하나 좀 준비해 봤어요. y =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2차 함수하고, 그 다음 y =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둘이 서로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때 얘하고 같아지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방정식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같다. 그러면 x제곱 넘어와서 4x 플러스 5 = 0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의 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점이 있고 없고에 대한 판단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x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가 되어져 버리네요. 허근이 나와 버렸어요. 자, 이렇게 허근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것은 지금 교점이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좀 일반화되어진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y =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y =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다면 이 둘의 위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최고차의 계수 우리 양수일 대로 생각을 합시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고 하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지 세 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면 현재 그림에서 교점이 두 개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 이때는 접하는 경우죠. 접하는 경우.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 있는 경우가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경우는 교점이 없네요.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로 놓고서 다시 읽어본다라고 하면, 말을 조금 덜 썼네요. 자, 이것에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얘를 방정식의 꼴로 놓았을 때 얘하고 같아지는 거죠. ax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 = 0. 이것에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있다라는 이야기는 실근이 두 개 있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실근이 두 개다. 그러면 방정식으로 놓았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접한다. 교점이 한 개다 라는 이야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제로가 되어진다. 그 다음 교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실근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근이 없다. 말을 바꾸니까 뭐야? 허근이다. 허근이 두 개 있는 경우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그 위치를 읽어 나갈 때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주기도 하고, 거꾸로 방정식에 대한 근의 형태를 보고서 이렇게 함수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치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허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안 만난다. 그러니까 3번에 해당되어지는 요렇게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이걸 내용을 일반화 시켰더니 조금 보기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은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만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되어진 상황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 공부했으니까 간단한 예문 또 하나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y equal to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다음 y equal to x 플러스 k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두 개가 교점을 두 개 가졌으면 좋겠대요. 두 군데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k의 값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예문. 나는 교점이 하나였으면 좋겠다. 또는 교점이 없으면 좋겠다. 바꿔서도 얘기가 되어질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먼저 방정식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아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두 개 가지면 되는 거죠. 교점이 두 개가 되어지려면. 실근을 두 개 가지면 되는 거니까 이것의 판별식 4분의 d를 잡아주게 되면 1 플러스 k 플러스 4가 실근 두 개니까 0보다 커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간단하게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면 얘가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고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만일에 교점이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어질 때예요. 그럼 k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얘가 허근을 가지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 실제 문제 현장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간을 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은 문제 현장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약간 여러분들한테 맞춰가지고서 정리를 조금 했어요. 이렇게. 자, 함수 fx를 줬는데 fx가 분리함수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가 그려진다거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로 그림이 그려진대요. 분리함수니까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때는 x가 0 이하이거나 3 이상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 x가 0부터 3 사이에 있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방정식 fx 마이너스 m에 x 마이너스 4 이퀄 투 제로라는 방정식이 제시됐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4개의 실근. 지금 우리가 2차 함수를 얘기를 하면서 기껏 해봐야 2개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4개예요. 뭔가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m의 값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될까? 이런 유형의 문제. 조금 복잡합니다. fx가 분리함수로 되어진 데다가 근도 4개씩이나 갖는 경우에 대한 예문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도형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면 된다.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에 실근이 있느냐 없느냐는 도형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파악.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보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이 방정식을 y equal to fx하고 y equal to m의 x-4라고 분해를 해놓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좌우측은 두 개의 함수로부터 같은 값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fx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있는데 x축 fx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질 때 0과 3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을 때는 얘가 그려진대요.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0부터 3 사이에는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0부터 3 사이. 요 사이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요 사이에서는 이게 반대로 지금 뒤집어진 형태죠.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너무 옆으로 빠져나갔나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것들 중에서 바깥쪽은 의미 없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버립시다. 자,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요 함수가 y equal to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그림이 y equal to x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림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꺾여서 이렇게 다시 꺾여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그림도 그려봐야 되겠죠.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4제로를 중심으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4제로는 무조건 지나갑니다. 자,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주는데 기울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막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자, 그런 직선을 그려나가는데 교점이 4개가 되어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교점이 4개가 되어지는 상황이 언젠가 한번 얘를 요 지점을 지나는 직선으로서 교점이 4개가 되어지려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지나갈 때가 되어지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이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질 때 요렇게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일단 상황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인데 그 직선의 기울기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거냐. 그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니까 요점을 지나는 직선으로서 요렇게 와가지고서 요렇게 접할 때 노란색 그래프하고 요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어때요? 커야 되겠죠. 그죠? 음의 방향이니까 내려올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 X축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어지는 상황보다는 조금 작아져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요렇게 되어질 때 요거보다는 요렇게 되어질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체크를 해보면 요렇게 지나가면 되겠네요. 요렇게 와가지고서 요렇게 지나가는 상황. 이게 지금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요렇게 지나가는 상황.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자, X축 위에서 완전히 그려지는 경우, 그 다음 요렇게 그려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얘기가 끝나는 거니까 첫 번째 여기다 할까요? 자, 첫 번째 이때는 X축이 기울기 0이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서 m의 값이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0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기울기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가 만나면 돼요. 접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 equal to 얘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와 y equal to m의 x 마이너스 4가 이 두 개가 접하는 경우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방정식으로 읽어볼까요? 자,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놓아주게 되면
x제곱 3x equal to 풀어버립시다. mx 마이너스 4m.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이쪽으로 넘겨서 m-3에 x-4m equal to 0.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가 접하는 경우예요. 이거가 중근을 가지면 된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어때요? 제로가 되어지면 되죠. 자, 이때 판별식을 체크를 해보니까 m-3의 제곱 플러스 4, 16m 얘가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풀어주니까 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9 인수분해 되죠? m-1, m-9 equal to 0. 그러니까 m은 플러스 1과 플러스 9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지네요. 아, 이제 또 난감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m의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왜 여기서 두 개가 나올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도 나오지만 이 그림이 만일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지나갈 때도 하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9겠구나.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판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됐네. 우리가 원하는 경계가 되어지는 m의 값은 얘하고 얘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1번의 경우 0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으려면 최종적으로 따라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바이 1, 2에 의해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어렵고 복잡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해 가지고서 차분히 바라다 보면 문제의 형태가 약간 변형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앞으로는 우리는 도형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방정식을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읽어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방정식이 근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도형이 만나니 안 만나니 하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 시간 통해 가지고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앞으로 활용이 많이 되어질 거니까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